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오늘 공부가 뭐니 해서 개그맨 한현민 자녀분이 2명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국어 공부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푸는데 첫째 단어 뜻을 읽고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근데 선생님의 처방인 걸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뜻을 알고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8시 반에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뜻을 이야기할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집에 대한 문제집을 제시하고 남발 뜻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촘촘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촘촘히. 여러분, 촘촘히의 뜻이 뭐죠? 이해를 시각에서 예를 들어준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엄마 아빠가 설명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부모들이 단어 뜻을 설명하는데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어가 약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어 사전을 구비해 놓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뜻풀이에 있는 단어를 또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뜻을 이를 위해 부모님이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사전은 네이버 사전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크게 몇 가지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표준 국어 대사전이고, 두 번째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세 번째는 우리말씀 사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어떤 낱말 하나 찾으면 표준어 국어 대사전, 고려 대학교 국어 대사전, 우리말 사전,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리하죠. 예.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촘촘히를 다시 이제 볼게요. 그럼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텀이나 간격이 매우 좁거나 작게.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텀이나 간격이 너무 좁거나 작게. 자, 한번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사전을 볼게요.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매우 좁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볼까요? 텀이나 간격이 매우 좁거나 작게. 대충은 할 수 있죠. 예.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텀이나 간격이 매우 좁거나 작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텀이나 간격이라는 개념을 약간 알아야 돼요. 텀이나 간격은 어떤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바다 같으면 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틈이란 말하고 간격은 좀 다른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앞에, 틈이나 간격 앞에 어떤 두 가지 대상 사이의,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대상 사이의 틈이나 간격이 매우 좁거나 작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두 가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그냥 틈이나 간격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뭐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이 좁다는 말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좁다는 말. 여러분, 좁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좁다는 말은, 그 다음에 좁다는 말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면. 이 말을 약간 다르게 말하면 면이란 말도 있지만 또 이제 바닥이란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바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좁다는 것은 어떤 면이나 바닥의 면적, 예, 면적이죠, 이건.
그렇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게 좁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좁다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뭐냐 하면은 너비 혹은 면적 이런 말을 사용하죠. 여러분 너비란 말은 여러분 면적하고는 다르죠. 자, 여기에 언덕이 있고 여기에 언덕이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통 너비라고 이야기하죠. 아, 강의 너비가 어쩌고 저쩌고 너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너비죠. 그쵸? 예. 그래서 대상과의 어떤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약간의 뭐가 있냐면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면과 이게 이제 면이죠. 면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면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거리감을 좁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비란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면적이란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면적. 그렇죠? 자, 면적이라는 이런 거죠. 어떤 땅이 있으면은 땅이 어떻게 돼요? 자, 이것보다는 이게 뭐예요? 이 전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죠, 얘가. 이때 작다는 말을 써요. 이때는 면적을 말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실제로는 뭐 작다는 그 말을 이런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 틈이나 간격이 너무 좁거나 작다는 말은 최소한도 두 개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대상. 그쵸? 근데 두 개의 대상 사이에 얘들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촘촘하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양이 있을 때, 그쵸? 전체 많은 양이 있을 때, 실제로 아주 말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밀도를 말하는 거예요. 밀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은 밀도란 말이에요. 밀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밀도란 말이 중요한 거죠. 밀도란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 밀도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공간 사이에 어떤 대상들이 얼마나 근접하게 면적당 많이 있는지 박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게 촘촘입니다. 자, 그래야 낱말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좁다와 작다는 다르죠. 또 작다는 어떤 거예요? 작다는 길이의 개념도 있고 넓이의 개념도 있고 부피의 개념도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길이는 어떤 거예요? 길이는 A와 B와의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것을 길이예요. 그죠? 이때는 두 대상이 뭐예요? 두 대상이에요. 근데 면적은 길이는 그렇다면 넓이는 좀 다르죠. 넓이는 어떤 거예요? 평면적 관점입니다. 평면적 관점. 그렇죠? 예, 평면적 관점이에요. 굳이 말하면 얘는 직선적 관점이고 얘는 평면적 관점이에요. 그 부피는 뭐예요? 여러분 부피 또 다르죠. 그렇죠? 부피는 입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입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체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예. 예. 그래서 입체적이라는 것은 3차원의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마우스로 해서 제가 이 그림을 잘 안 그려지네요. 그래서 입체적인 개념하고 평면적인 개념하고 대상과 대상과의 길이, 선적 개념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차원을 이야기해 2차원, 3차원, 4차원 뭐 이런 할 때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선, 면, 입체. 되시죠? 작다는 것은 길이의 개념, 넓이의 개념, 부피의 개념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길이가 짧은 거, 넓이가 작은 거, 부피가 작은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촘촘하다는 말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매우 좁게, 요건 약간 밀도에 가까운데, 빈 곳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요소는 있죠. 어떤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범위를 제한된 속에서 얼마나 촘촘하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그죠? 이게 촘촘하다는 거죠.
그런 밀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촘촘히 말 자체가 여기 있죠. 상당히 얘가 고려대대 한국어 사전도 상당히 잘 언급한 것이죠.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근데 빈 곳이 없을 정도라는 것은 말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단위 면적당, 그죠? 길이, 넓이, 부피의 어떤 공간상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뭐냐 하면은 우리말쌤 사전을 한번 볼까요? 틈이나 간격이 매우 좁거나 작게. 여기서는 간격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틈이나 간격 중심으로.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 외우나요? 외울 수 없죠.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것을? 그럼 결국 어떻게 어휘 공부를 해야 되냐? 여러분, 사고하는 방법, 생각하는 힘을 키우면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근히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봉하던 그런 이제 사전들이 생각보다는 빈약하다는 걸 느끼죠. 예, 이 촘촘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상당히 많은 낱말들이 설명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몇 명이 그냥 얼마 기간에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십만 단어를 갖다가 그걸 꼼꼼하게 그 사실은 그 개념화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탓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우리말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그 민간 중심 아니면 대학 중심 이런 데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뭐 옥스포드라든지 웹스터라든지 이런 사전들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어떤 거대한 집단에서 오랫동안 그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런 사전을 점점 더 개발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참고하되 여러분이 사고가 거기에 덧붙여져야지 제대로 된 낱말뜻 어휘를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그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지 독해력과 관련된 거죠. 결국 어휘를 이해하는 것도 어휘를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이 있어야지 낱말뜻을 잘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관련된 어떤 독해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